자, 오늘은 우리 햄스터봇을 이용해서 햄스터봇에 있는 근접 센서 앞에 사물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게끔 놓여 있는 이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메인 기능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근접 센서, 그 다음에 바닥 센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션들을 진행할 때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될 센서들이에요. 자, 근접 센서 사용하기 들어가 보면, 자, 일단 근접 센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걸 먼저 살펴볼 건데, 여기 보면 햄스터의 오른쪽과 왼쪽, 이 위쪽에 홈이 있는데 이쪽에 근접 적외선 센서가 놓여 있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어, 센서가 광트랜지스터가 IR LED가 방출하는 적외선, 여기서 적외선이 이렇게 쏘아진대. 그러면 앞에 있는 물건에 맞고 반사가 되어 오는 광을 측정을 하는데, 그 반사되어 오는 걸 누구 여기 앞에 있는 구멍 있는데 여기에 그 반사 빛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여기에 들어 있대요. 그러면 이쪽에서 받아서 이제 오른쪽 편에 이쪽 앞에 얼마쯤 거리에 뭐가 있다라고 값을 알려주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 값을 가지고 그 값을 미리 조사를 해 놓는 거야. 그리고서 지금 20cm 앞쯤 있으면 뭐 10 정도의 값이다. 앞에 10cm 정도에 놓여 있으면 50 정도의 값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앞에 어떤 물체가 놓였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거든. 빛을 반사를 잘하는 흰색의 물체가 있으면 값이 좀 더 크게 나올 거야. 크게 나올 건데, 흡수해버리는 검정색 계열의 물건을 댄다면 이 검정색 판이 빛을 많이 흡수해버려서 반사되어 오는 이 빛의 양이 적어. 그렇기 때문에 수신되는 값이 적을 거예요. 이거 바로 좀 이따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여기 위에서 쏘는 걸 이 수신부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값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방의 1cm 이상 30cm 이하의 거리에 있는 물체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고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읽어드리면 0부터 100 사이의 값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거는 사용하기 전에 내가 어떤 앞에 장애물을 어떤 걸 쓸 건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그걸 먼저 값을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끔 코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걸로 한번, 일단 그 값이 얼마씩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면 이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어. 자, 보면 무한 반복을 하면서,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어떤 함수냐 하면 left proximity, 왼쪽 편에 있는 거리를 체크하는 거야. 이걸 하면은 왼쪽 편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 반사되는 빛의 양에 따라서 값이 읽혀져.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0이라는 값이 반사되어 오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가까이 오면은 원래는 100이지만 100이 안 나올, 이렇게 가까이 뭔가가 오면은 한 70, 80 정도, 이 정도 더 가까이 간다고 해서 많이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여기에는 right proximity 하면은 오른쪽 센스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3점 버전대를 사용하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돼. 3점 버전대. 2점 버전대는 프린트 함수 사용법이 좀 달랐어. 괄호가 없이 사용을 했었는데 3점 버전대부터는 이게 프린트가 괄호를 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햄스터 로봇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앞에 물건들을 갖다 놓을 건데, 손을 갖다 놓으니까 이 센스 값이 확인하는 게 좀 너무 미미하더라고. 차이를 찾기가 어려워. 선생님은 다른 판을 이용해서
앞에 거리를 체크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손으로도 한번 얼마씩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조금 약간 밝은색의 판과 검정색 판을 이용해서 값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거리를 반복하고 웨이트 20ms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수신부 센스가 읽어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시간을 고려해서 적절히 조금씩 딜레이를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동작을 시켜보면, 자, 지금 앞에 햄스터 앞쪽에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0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거의 앞에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약간 밝은색 판, 이걸 앞에 가로막아 보면, 이걸 조금 멀리 이렇게 놓았을 때 14, 15 이 정도의 값이 나왔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30 정도의 값. 지금 거리상으로는 한 10cm가 조금 더 넘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한 5, 조금 더 앞으로 갔더니 지금 거리가 한 7에서 8cm 정도? 50 정도 나왔어. 좀 더 가까이 이 정도 오면 70이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 정도 거리가 60대. 지금 흰색 판으로 하니까 이 정도의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검정색 판을 가져다 놔볼게. 검정색 판을 좀 멀리 가져다 놨는데, 조금 전에 흰색 판은 여기에 놨을 때 한 10 정도의 값이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 얘는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반사되는 게 거의 없어요. 비슷해요. 자, 좀 더 가까이 갔더니 이것도 큰 차이 안 나지? 이 정도. 조금 전에 여기 한 30 정도 나왔었어. 그 다음에 한 50 정도 나오는데 거리를 갔는데 얘는 15, 12 이 정도. 더 가까이 갖다 놔도 얘는 20, 30을 잘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판이냐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우리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밝은색 판 이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거리, 우리가 앞에 한 이 정도 오면 70 정도가 된대. 이 정도 가면 60 정도. 그래서 주로 이동이나 멈추게 하는 걸 60 정도, 이 정도 거리를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거리를 확인을 해봤으니까, 자, 이제 한번 움직여. 이렇게 햄스터 로봇이, 자, 앞에 이제 장애물이 쭉 이동을 하다가, 자, 해서 4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리 센서가 40보다 작으면 그 말은 뭔가 멀리 앞쪽에 장애물이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야. 작으면, 근데 이 값보다 커져 버리면 이동을 안 하겠죠. 그러면 끝나서 멈춰 버리는 거야. 지금 이거는 쭉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고 더 이상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 코드는 멈췄다가 또 앞에 장애물이 없어지면 다시 또 앞으로 이동하게끔, 이렇게 해서 반복문 속에서 40보다 작으면 앞으로 이동해. 그렇지 않으면 잠시 멈춰. 그러면 장애물이 다시 또 40보다 작은 값으로 오면 또 앞으로 이동해.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거 이걸만 한번 실행을 해 보일 테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60벌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60으로 수정을 했어요. 동작 앞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갖다 놓으면 멈춰. 그럼 치우면 다시 멈춰. 이동 멈춰. 야, 여기 치우면 멈추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햄스터를 이제 우리는 앞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를 보고서 판단하게끔. 그러면 이번엔 여기서 이제 앞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밀당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게. 햄스터 로봇이 앞으로 이동하다가 장애물과 가까우면 뒤로 물러나가게끔. 그러면 장애물이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이동해 오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뒤로 잠깐 갔다가 또 앞으로 왔다 갔다 이래 하겠죠. 그러면 내가 장애물을 이동을 시켜주면 그러면 장애물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해볼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밀당 로봇을 먼저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 밀당 로봇은 조금 전 위에서는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거리보다 이제 더 가까이에서 40보다 커지면 값이 멈추게끔 했는데 이번 여기서는 멈추지 않고 햄스터를 마이너스 30 뒤로 이동을 시키게끔 이렇게 바꿔준 거야.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자, 앞으로 쭉 오다가 멈추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그러면 뒤로 쭉 오면 따라오다가 가까이 가면 뒤로 쭉 계속 밀려갈 거야. 이렇게 밀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 현재는 60을 기준으로 해서 동작을 했고 만약에 내가 더 가까이서 따라오고 가게끔 하고 싶으면 즉 거리 값을 좀 조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밀당 로봇을 우리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 계속 쓰는 게 누구야? hamster.left proximity와 right proximity 이 함수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 이게 앞에 센서들의 값을 읽어내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반사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값이 0이야. 반사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0이고 가까이에 물건이 있으면 반사되는 빛이 많기 때문에 적외선 빛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숫자가 높게 나온다는 거. 그 사항을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햄스터 탈출을 막아라라는 이름으로 예제를 하나 볼 건데 이번에는 앞으로 뒤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이걸 자꾸 벗어나게끔 그래서 회전을 시키는 거지. 회전을 시켜서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0에 30을 줬으니까 왼쪽 바퀴는 뒤로 오른쪽 바퀴는 앞으로 가니까 어디로 회전해? 왼쪽으로 1초 한 90도 조금 넘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오면 이제 90도 돌았으면 장애물이 없으면 다시 앞으로 가겠죠. 그럼 내가 또 그 앞을 막으면 또 돌 거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한번 동작을 시켜보자고요. 자, 앞으로 쭉 오는 걸 막았더니 돌죠. 또 막으니까 돌고 또 막으니까 돌고 계속 막으면 계속 도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미로찾기나 앞에 장애물을 회피할 때 많이 사용해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만나면 돌 수 있게끔 사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도 선생님이 했던 예제들을 직접 실행을 시켜가면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막 사용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 거리값 센스 값을 조정을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여러분도 한번 직접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좀 뒤에 이 햄스터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잠시 강의 멈춰 놓고 여기까지 먼저 실습해보고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 해봤죠? 자, 그 다음 우리 손으로 연주하기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조금 전에 거리 센서 가지고 이 거리 센서의 거리 값을 요 노트 함수 소리를 내게끔 음을 연주하는 곳에다가 넣어줄 거야.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손을 왔다 갔다 함으로써 거리 값이 변경이 되면 그게 음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연주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조금 특이한 코드가 있는데 자, 일단 거리를 왼쪽 센서 쪽만 먼저 읽을 거야. 왼쪽 센서 쪽을 읽어서 그 값이 10보다 작으면은 10보다 작다는 얘기는 앞에 가린 게 없을 때 그러면 0으로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 프락시미티를 0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계산 값이 이제 0으로 가겠죠. 이 정도 작으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피치 값이 0인 상태였어. 그럼 제일 처음에 0이었고 프락시미티도 0이었으니까 0 곱하기 9는 0. 0이죠. 그 다음 0 더하기 0은 0. 그걸 10으로 나눈 값은 0이 되겠지. 처음에 0.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전의 센스 값, 피치에 그 이전의 값을 좀 기억을 해 놓고서 새로운 거리와 이전 값을 잘 좀 합쳐서 조합을 해서 비율을 좀 지정을 해줘서 그래서 음이 갑자기 삑삑 바뀌게끔 급격하게 바뀌는 걸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이 프락시미티 값만 가지고서 피치를 여기 햄스터.노트로 노트로 동작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거리 값이 급격하게 바뀌면 바로 뭐 저 낮은 도에서 높은 두 옥타브 높은 도로 가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손으로 연주하기 부분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동작 시켰어요. 자, 지금은 아무런 소리가 안 나죠?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 거리에 따라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렇게 될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우리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앞에서 배운 부저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와 연계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미션으로 애완 로봇을 만드는데 얘는 어떻게 우리가 햄스터 로봇 앞에 손을 멀리 가져가면 그러니까 손을 햄스터 앞에 멀리 떨어뜨리면 그렇다고 너무 아예 멀리 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조금씩 뒤로 해서 우리가 손을 멀리 가져가면 쫓아오게끔
그 다음에 내가 방향도 천천히 바꾸면 그 이동 방향도 따라오게끔 뒤로 가면 뒤로 약간 밀려서 이동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여기 먼저 왼쪽 센서 읽어서 그 값이 누구 15 이상이면 그러면 여기서 40 빼기 15니까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돼서 앞으로 거리가 멀면 이제 앞으로 이동하게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너무 멀면 정지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15보다 큰 앞에 뭔가 값이 있을 때면 이쪽에서 읽어서 한데 만약에 프락시미티 값이 40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40보다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우리 앞에 장애물이 50이었다면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4니까 음수 값이 나오는 거야. 뒤로 가게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이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값을 읽어서 또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어. 갈지 말지. 자, 그리고서 우리가 햄스터 휠스에 레프트 스피드와 라이트 스피드를 넣어주면 이제 햄스터가 거리 판단을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이와 같이 햄스터를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 자,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뭔가 좀 정리하고 싶어지죠. 너무 비슷한 코드가 두 곳에 존재하고 있어. 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누구만 달라? 변수만 다르네. 그러면 이 부분만 반환값으로 받아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코드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calSpee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센스 값에서 읽은 거리 값을 넣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된 값을 돌려받게끔. 그래서 자, calSpeed에 햄스터의 left proximity를 넣어주면 누가 나와? left speed가 나오고 여기에 right proximity를 넣어주면 right speed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햄스터 휠스에 left speed와 right speed를 넣어줘서 동작을 시켜볼 수 있게. 어때요? 위의 코드보다 훨씬 더 좀 정리된 듯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좀 더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어차피 두 개의 동작은 동일하니까 이 두 번째 코드를 가지고서 한번 동작을 시켜 볼게요. 지금 실행을 했고 아직 앞에 아무도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0 들어가서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 앞에 뭔가가 나타나면 자, 적당한 거리하면 앞으로 따라오죠. 따라오다가 가까이 가면 뒤로 밀려갈 거야. 더 가까이 가면 속도가 더 높아지죠. 자, 그리고 방향을 천천히 내가 돌려보면 방향도 천천히 따라서 도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햄스터 봇을 이제 좀 더 똑똑한 애로 탈바꿈을 시켜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근접 센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이렇게 햄스터의 left proximity와 right proximity라는 메소드 사용법을 이번 시간에 익혀봤고 이 값이 반환하는 값, 이 값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된다?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센서에서 발사한 적외선이 반사되어 들어오는 값이었기 때문에 얼마다? 0이다. 0이란 얘기는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 그렇지만 장애물이 있게 되면 반사되는 값이 들어올 거고 이게 가까우면 더 많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값이 높으면 가까이에 장애물이 있다를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얼마만큼의 빛이 반사돼 들어오는지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장애물을 가지고서 미리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습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